네, 나른한 오후의 동반자 3.10 중계석 시작합니다. 매해 이맘때요, JTBC와 중앙일보가 공동 주최하는 위하자 나눔 장터, 그게 이제 시작됐습니다. 자, 명사들에게 기증품을 받아가지고 그 수익금을 저소득층 어린이들 돕는 데 쓰는 국내 최대 이 나눔 행사죠. 자, 이 사진 다들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화제를 낳았던, 정치적으로도 꽤나 울림이 컸던 정의당 유호정 의원의 그 국회 본회의장 빨강 체크 원피스. 자, 유 의원이 이 옷을 위하자 나눔 장터에 기부한 겁니다. 자, 오늘 유 의원한테 직접 물어봤더니 여태껏 2번밖에 입지 않은, 또 본인에게도 상당히 소중한 옷이지만 좋은 일을 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기증하기로 했다는 거죠. 자, 명사 기증품은 경매를 거치게 되는데 글쎄요, 방금 보신 옷 워낙 유명한 옷이라서 그냥 입고 다니기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오늘 준비한 현장 소개해드리죠. 먼저 보수단체 드라이브 스루 집회 강행 우려. 다음은 트럼프, 시진핑, 유엔서 정면 충돌. 마지막으로 아기 판다 이름 지어주세요.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도 날씨는 터무니없이 좋지만 의리로 뭉친 우리 3.10 가족 여러분들은 TV 앞에 모이셨을 거라 믿으면 쉬어쉬어 3.10 중계석 시작하죠. 자, 지금 뭐 다들 오늘 수요일인데 왜 저 사람이 나왔지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수요일이군요. 예, 잘못 예. 나온 것 같습니다. 예,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오늘 제 옆에는 박성태 주말 에디터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그 박성태 에디터께서 그동안 1회 출연료 2만 원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뭐 좀 없어 보이긴 하지만 줄기차게 얘기한 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 내일도 이제 앞으로 수요일, 목요일 일주일에 이틀씩 출연을 하기로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2만 원을 채우시겠다.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시간당 임금을 올려야지 시간을 늘려서 똑같은 급여를 받는 거는 맞지 않아요. 옳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그건 계속 투쟁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박 부장이 나왔을 때 매번 이렇게 시청률이 1%를 넘어가지고 시청률의 남자다, 뭐 이런 또 별칭도 있었는데 지난주에 0.8이 나와서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시청률에 관해서는 일희일비하진 않습니다. 저는 합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일희, 그러니까 좋게 나올 땐 좋아해요. 일비, 나쁘게 나올 땐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때도 있죠 뭐. 다음에 더 잘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굳이 답이 없는 것 가지고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짧고 굵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자, 드라이브 스루 집회, 권리 대 비이성적 발상입니다. 자, 지금 바로 논란의 현장으로 가보시죠. 자, 세계 최초로 코로나 진단검사 드라이브 스루로 해서 우리나라 정말 극찬받았는데, 자, 지금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로 하자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진태 전 의원, 또 같은 날 22일 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요. 민경욱 전 의원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집회는 드라이브 스루 방식이 좋겠다. 집회를 할 건데 괜히 방역에 피해를 준다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정확히 쓴 표현은 먹잇감이란 표현을 김진태 전 의원은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 타고 드라이브 스루로 하면 문제없지 않냐라는 게 김민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지난 광화문 때, 그 광복절 때도 현장에 나갔다가 뭐 자가격리를 음성을 받긴 했지만 소란스러웠잖아요. 근데 또 개천절에 개천절의 집회는 강행하자. 다만 방역, 그러니까 코로나19가 확산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너무 많으니 차 타고 하자. 이게 이들의 주장인 겁니다. 일단 문제 없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차 안에 있으면 뭐가 됐든 이제 차단은 되는 거니까 감염 우려는 없다. 자, 그런데 저희가 정말 이런 차량으로 집회를 하는 그 유사 사례를 좀 찾아봤는데 있긴 있었습니다. 이게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이 전국 과천청사 앞에서 화면을 저겁니다. 과천청사 앞에서 차량 80여 대가 저렇게 범퍼 본인에다가 뭘 또 플래카드도 주장을 저렇게 붙였죠. 이제 당시 이제 과천에 들어서는 이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반발하는 시위였는데 공공주택 공급을 반대하는 집회였는데요. 플랜카드를 차 앞에 달고
80대가 저렇게 차량에 탄 채 시위를 벌였습니다. 제가 진짜 매번 하는 얘기지만 안 하는 게 최선입니다. 안 하는 예. 게. 하지만 정할 거면 전광훈 씨 등신대 같은 거 세워놓고 등신대요. 그러니까 사람 크기 제가 모양의. 발음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예. 그런 거 세워놓고 음. 사람이 없이 하든지. 예. 근데 저는 만약에 광화문 광장에 차량이 수백 수천 대가 몰린다. 이거는 좀 자,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민주주의에서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는 상당히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예. 보장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역의 문제가 되잖아요. 지금 코로나19는 전 세계적인 재난 아닙니까? 그럼요.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위험하고 실제 8.15 집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사람들도 많이 갔고 광화문 집회에서 모여서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100명이 훨씬 넘고 다 세고 계셨잖아요. 요 며칠간은 잘 안 샜는데 아무튼 그러셨군요. 1,100명이 넘었습니다. 예. 광화문 집회도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집회는 방역상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정광훈 씨가 계속 주장하면 결단의 칼을 들어야 될 수도 있다. 영웅 라젠카그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차에 타서 한다. 요건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예. 다만 드라이브 스루, 스루는 영어로 관통해서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차 타고 그냥 쓱 지나가 버리면 전 뭐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쓱 지나가면 돼요. 그런데 그럴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스루 안 하고 거기서 스탑을 할 거란 말이다. 그렇죠. 그러면 경찰들이 일단 통제를 해야 되니까 이따가 또 이분들이 과거의 전례를 보면 흥분하면서 밖으로 나올 수도 나오면서 있어요. 실랑이 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당시에 광화문 집회를 통제하다가 경찰 몇 명도 코로나19의 확진 판정을 받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이렇게 밀착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서 아수라장이 될 우려가 너무 큽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약속대로 김진태 전 의원 말처럼 드라이브 스루 하면 상관이 없지만 스루 안 하고 스탑하고 거기서 실랑이 붙고 그럼 위험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드라이브 스루 집회 주장에 대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래저래 좀 말이 많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이런 얘기했습니다. 법이 허용하고 방역에 방해되는지 안 되는지 우선 한번 판단해 봐야 될 테고 드라이브 스루라는 것이 교통에 방해되지 않고 방역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사람들이 권리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저 주호영 원내대표 저 발언을 두고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왜 또 굳이 저런 얘기를 해서 여권에 빌미를 주느냐 뭐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김진태 전 의원이 처음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드라이브 스루 얘기하면서 개천절 집회를 고집하다가는 이 먹잇감. 예. 그러니까 코로나19 확산의 원흉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니 대안으로 낸 건데 저거 자체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판사 출신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러면 코로나19 확산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이거는 법원에서 그냥 잘 판단할 거 아니야? 이렇게 법률가 생각하고. 출신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원론적으로 판단을 했는데 하지만 이건 분명히 코로나19 앞서 제가 얘기했듯이 예. 그냥 수루 안 하고 스탑해서 실랑이 일고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그렇죠. 비판을 받을 소지가 아주 큽니다. 예. 이 김진태 전 의원이 먹잇감이 되지 말자고 했는데 실제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전선이 확립되고 지금 오히려 주호영 원내대표나 김종인 위원장도 예전에 이거 제발 개천 집회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습니까? 3.1절에 비유하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지금은 딱히 얘기하기도 힘든 곤란한 지경에 오히려 김진태, 민경욱 전 의원이 몰아넣었다. 지도부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도 말이죠. 아이고 잘 걸렸다.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잘 걸렸죠. 제가 그렇죠. 봐도 잘 걸렸습니다. 예. 자, 김종민 최고위원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개천절 집회 드라이브 스루로 집회를 하겠다, 참가하겠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러한 비이성적 발상에 대해서 그 사람들의 권리다 이렇게 옹호를 하고 나섰습니다. 코로나 부흥 세력과 합작해서 수도 서울을 코로나 교통 대란으로 마비시키겠다는 비이성적 발상입니다. 국민의힘에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서 동조할 건지 반대할 건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정말 지금 뭐 박성태 부장 얘기한 것처럼 예. 많은 분들 지금 실시간 댓글창에도 드라이브 스루 될 것 같지가 않다. 스탑 될 것 같다 이거.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지나가면 사실 해도 돼요. 예. 정작 한번 울리고 지나가면 됩니다. 예. 신호 걸릴 때만 잠깐 스탑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안 그럴 거라는 거죠. 또 화장실 가려고도 나오는 분들도 있을 거고. 뭐 한 50대 모여서 지나간다. 그러면 뭐 우리가 집시법상 보장해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뻔히 안 그럴 것 같으면 막아야 되는 게 맞고요. 예. 아니면 이 주최 측에서 나는 정말 50대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그걸 충분히 믿을 수 있게끔 보여주면 되는데 이미 8.15 때 못 믿기를 했잖아요. 예. 그래서 믿기가 힘든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김종민 최고위원이 역시 감각 있게 치고 들어오죠. 이렇게 될 거를 뻔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태 전 의원이 얘기했지만 결국 먹잇감이 될 수 그 김진태 전 의원 표현하면 빌미를 준 거죠. 예, 빌미를 준 거죠. 예. 근데 잘 몰라서 그랬냐? 아닙니다. 음.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 일부 극우 세력들은 욕을 먹더라도 계속 주장을 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키웁니다.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키우는 거죠. 그러겠죠. 예. 이러면 이제 지금 약간 중도 보수를 표방하고 있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만 불리해지는 거죠. 아니 당 색깔도 지금 뭐 혼합색으로 한다 그래서 중원으로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표명한 상황인데 예. 또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 얼마 안 되는 그 극우표를가 또 이렇게 아까워서 예. 이런 거냐 하는 지적도 나오던데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뭐 법적으로 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잘못 말한 거예요. 그냥 하지 말라고 해야 됩니다. 예. 랜선으로 합니다. 랜선. 요즘 랜선 많지 않습니까? 또 유튜브 많이 보잖아요. 유튜브로 네. 하면 돼요. 예. 예. 자 그리고 일단 첫 번째 현장 마무리하기 전에 조금 전에 박 부장 속보가 하나 들어왔죠? 예. 국민의힘의 박덕흠 의원. 네네. 국토교통위 소속 상임위에 5년 동안 있으면서 가족회사가 수천억대 관련 공사를 아하. 수주했다라고 의혹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예. 본인은 문제 없다. 백지 신탁도 했었고 근데 팔리지 않았죠. 너무 비싸게 내놨고요. 팔리지 않았었고 또 다 경쟁 입찰이었다는데 경쟁 제한적 입찰도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JTBC 뉴스룸에서도 보도도 한 바가 있는데 약간 의혹이 계속 커졌었는데 탈당하겠다라고 아하. 밝혔습니다. 탈당. 예,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일단 제명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당내에서도 있었는데 예. 그렇게 되기 전에 본인이 먼저 일단 뭐 이렇게 예, 조금 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내렸다. 국민의힘을 오늘 떠나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군요. 일단 당에 부담이 될 것 같으니 그랬겠죠. 당과 지도부와 상의를 했을 가능성이 추정인데 물론 뭐 상식적으로 다 합니다. 그냥 나가진 않았을 겁니다. 했겠죠. 예. 근데 이게 지금 이전에 김홍걸 의원도 그렇고요. 네네. 지금 뭐 민주당 이상직 의원의 경우는 민주당 지도부에서 1.1감찰단 보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탈당으로 끝내면 다 안 됩니다. 뭐 탈당 그냥 당만 떠나는 거지 국회의원직 똑같고 의원이잖아요. 세비 나가는 거 똑같습니다. 네. 지금 과연 이해충돌이 있었냐? 물론 이해충돌 관련된 법안은 지금 없지만 예. 박덕흠 의원에 대해서 이걸 철저히 따져봐야 되고 이 따져야죠. 부분은 이제 기존에 탈당한 김홍걸 의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현장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현장 코로나19 책임론 격돌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코로나는 중국 때문이야. 아니야. 온누리의 중국 백신을입니다. 자, 어제 제75차 유엔 총회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 뭐 기조연설을 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화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자, 앉은 채로 세계 일주하는 3.10 중계석 바로 미국 뉴욕 유엔 본부로 가보시죠. 한국이 오늘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는 힘은 인류가 만들어 온 가치, 유엔이 지켜온 가치들이었습니다. 유엔의 포용적 다자주의는 모든 나라에 코로나 백신을 보급할 수 있을지 여부로 첫 시험대에 오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한국은 K-방역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오전에 예. 상당히 좀 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미국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사람, 예. 100인 중에 한 명으로 뽑혔다면서요? 예, 타임지는 방역과 관련해 뛰어난 성과 업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100인 중에 한 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인정받을 만한 업적입니다. 제가 좀 더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코로나19 사망자가 388명입니다. 예. 물론 한 명도 없어야 되고 당연하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깝죠. 미국은 예.
어제자로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아이고야. 미국과 우리나라의 인구를 비교하면 약 6.5배거든요. 예. 미국만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망률로 따져서 사망자 수로 따져서 미국 인구에 대비를 하면 약 2,400명 정도가 맞습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약 100분의 1 정도. 예. 조금 이제 과장하면 100분의 1이 좀 안 되는데요. 100분의 1 음. 정도 적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이제 세계 최강대국 미국과 비교했지만 미국은 코로나19에 관련돼서는 세계에서 제일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나라는 맞긴 맞는데 네. 어쨌든 우리는 전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서 아주 잘 맞고 있는 거고 네. 물론 국민이 노력했지만 그 가장 정점에는 정은경 청장이 있습니다. 예, 뭐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국민들이 제일 찬사를 받아야 되겠죠. 예.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이 코로나 문제를 가지고요 대놓고 중국을 디스했습니다. 코로나 책임론 이거 니들이 책임져 말이죠. 이렇게요. We have waged a fierce battle against the invisible enemy, the China virus, which has claimed countless lives in 188 countries. We must hold accountable the nation which unleashed this plague onto the world, China. In the earliest days of the virus, China locked down travel domestically while allowing flights to leave China and infect the world. Later, they falsely said people without symptoms would not spread the disease. The United Nations must hold China accountable for their actions. In addition, every 와, year, 정말 China dumps 정말 돌직구네요. 예. 차이나 바이러스라고 그냥 그럽니다. 중국 바이러스다 이거. 니들이 책임져. 미국에서 이제 코비드-19, 코비드라고 네.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라고 공식 명칭이 있죠. 코비드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차이나 바이러스라는 어.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중국 바이러스다. 예. 중국을 부각시키는 거죠. 어. 그리고 뭐 세계보건기구 WHO도 중국이 통제해서 이 WHO 말을 잘 믿을 수가 못 없다. 믿겠다. WHO랑도 좀 갈등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차원이고요. 그런데 중국을 자꾸 부각시키는 것,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 때문이다라고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바로 대선 전략. 지금 뭐 40일 좀 넘게 남았는데요. 예, 결국 그 일환입니다.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결속.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예, 그때 이제 예.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 있었는데 음. 트럼프 당시 후보가 제일 많이 쓴 영어 단어가 뭐냐? 차이나입니다. 차이나. 발음도 아까 딱 저렇게 차이나. 아. 우리 그냥 차이나인데 차이나라고 차이나.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베리. 매우. 아. 원래 이제 과장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예, 예. 베리라는 단어를 베리베리 많이 써요. 그런데 지금 물론 물론 오신 거죠. 아니 물론 제가 듣는 단어가 제한적이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차이나 베리를 상당히 많이 쓰는데 미국의 잠재적인 위협 그리고 지금은 이제 현실적인 위협이 중국이다라고 본인이 계속 강조를 해서 네. 여기에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미국 유권자 머릿속에는 중국이 문제가 되고 있구나. 아하. 중국을 누가 얘기하고 있지? 맞다, 트럼프. 아하. 그래서 본인이 중국을 계속 잘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예. 이걸 이제 흔히 프레임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지금도 사실 그 전략이에요. 지난 대선에는 사실 먹혔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중국을 대놓고 비난했는데 중국의 시진핑 주석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중국 책임론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전 세계와의 연대를 강조했는데요. 잠깐 들어보시죠. 我们永远不称霸、不扩张、不谋求势力范围，无意跟任何国家打冷战、热战，坚持以对话弥合分歧。中国已经有多支疫苗进入3期临床试验，研发完成并投入使用后，将作为全球公共产品，优先向发展中国家提供。 야, 이 중국제 백신을 온 세상에 만약에 저한테 중국제 백신을 너 한 대 놔줄게 이러면 저는 그냥 마스크 잘 쓰고 다닐게요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은 중국 백신이 중국의 제약회사가 4개 회사가 네. 뭐 열심히 백신을 지금 임상시험중입니다. 예. 임상 3상이라는 거는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지금 몇 개 제품이 제 기억으로 4개인가 그런데 지금 3상에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근데 역시 중국의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좀 빨리 들어간 측면도 그렇겠죠. 있는데요. 지금 백신이 최종 제품으로 나오진 않았는데 중국은 일단 우리께 잘 되고 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 공무원들, 그다음에 의료진들 몇몇에게 미리
이걸 좀 맞췄다고 해요. 예, 예. 비상 프로그램을 7월부터 가동을 해서 미리 좀 우선 접종을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우리는 맞춰서 저분들이 지금 맞고 있다. 근데 예. 괜찮다. 약간 어. 중국 백신에 대한 홍보 효과도 노리고 있는 거죠. 뭐 WHO에서도 중국제 백신에 대해서 뭐 호평을 내놓고 있는데 다른 또 전문가들은 예, 약간 좀 고개를 갸우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코로나19 하면 치료제랑 백신이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치료제는 빠르면 올해 말, 음. 백신은 내년까지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백신이 훨씬 힘듭니다. 예. 왜 힘드냐? 부작용이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 몸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변화를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작용이 조금이라도 나오면 안 돼요. 그건 그런데 지금 마치 임상도 다 안 끝났는데 예. 부작용이 언제 나올지 모릅니다. 우리 아우. 몸이 인체의 신비가 있잖아요. 그럼요. 어떤 세포가 언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불과 조금 해놓고 이제 됐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듭니다. 자, 저는 주더라도 좀 나중에 맞겠습니다. 저도 양원보 앵커 맞은 다음에 괜찮은지 2달 정도 지켜보고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맞고요. 알겠습니다. 아니 중요한 지금 앵커니까 앵커가 먼저 맞아요. 그럼 제가 나중에 해야 돼요. 중요한데. 혹시 모르니까 어떤 아무튼 중국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일단 지금 뭐 중국에서 방영 중인 한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관련된 드라마인데 자, 이게 엄청나게 지금 욕을 먹고 있다는데 잠깐 그것 좀 보고 가시죠. 자, 지금 저건데요. 예. 박 부장 예전에 학창 시절 때 중국 무협 드라마 많이 보셨잖아요. 저것 좀 설명해 주시죠. 아닌데요. 저 중국 무협 드라마는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예,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주윤발 영어만 좀 봤고요. 예. 중국 제가 저건 이제 조사를 한 건데 예. 어제 이제 뉴스룸에서도 잠깐 보도를 했고요. 중국 CCTV가 방영한 가장 아름다운 역행자라는 드라마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우한에서 맨 처음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우한의 의료진들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대응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이런 극복하는 과정을 다룬 드라마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잘 극복했다. 무슨 영들이 있었다. 뭐 이런 컨셉으로 만들었죠. 그런데 너무 뻔한 얘기. 또 여기에서 이제 젠더 차별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성을 마치 보조자처럼 다 그렸고. 그래서 부어체로 얘기하면 욕을 뒤지게 먹고 좀 빨리 접기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심위에서 또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 표현 안 되나요? 알겠습니다. 욕을 많이 먹고 예, 그 정도는 괜찮죠. 좀 더 문어체로 얘기했어요. 비판을 많이 듣고 일찍 접기로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그거잖아요. 저게 이제 프로파간다 아닙니까 일종의 중국 예, 공산당 그렇죠. 당국에 예. 그러기 때문에 중국 부어체는 안 되고 영어는 됩니까? 예. 아시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뭐가 대사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 내가 영웅적으로 이걸 잘 치료하겠어. 이런 너무 뻔한 자막에 대사들. 나온 것처럼 지나친 국뽕. 그렇죠. 이게 좀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 좀 잘 살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아니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여성 의료진이 왔을 때 당신은 보조나서 뭐 이런 표현들 있으면서 비판을 많이 받았다고 온 합니다. 세계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 시름을 앓고 있는데 자기들은 조금 사정 좋아졌다고 저런 드라마 틀면서 하면 예, 안 되죠. 제3국 사람들이 보기엔 진짜 화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잘 대응했어. 당신은 또 우리처럼 하면 돼. 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맨 처음 공식 확인된 건 확진자는 우한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중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미안한 줄 알아야죠. 그럼요. 뭐 우리 잘 막아서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인지상정이죠. 예, 이거는 예의라는 겁니다. 예의.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현장 너의 이름은 헤드라인부터 보시죠. 제 이름을 지어주세요. 예. 저희는 정말 판다입니다. 일단 뭐 동물들을 이 프로그램 참 많이 하네요. 그렇습니다. 예. 제 기억으로는 박 부장 나왔을 때 저번에도 판다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곰은 안 했었고요. 고래는 했습니다. 돌고래. 고래였군요. 예, 돌고래 했었고요. 곰은 안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원숭이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탈모 판다 했었거든요. 자, 하지만 오늘은 이름 없는 판다, 무명의 판다, 바로 얘입니다. 보여주시죠. 자, 기억하십니까? 지난 7월 용인에 있는 한 놀이동산에서 태어난 국내 최초의 아기 판다 성별은 암컷. 얘가 벌써 생후 60일. 사람으로 치면 얘 상당히 뼈대 있는 집안 출신이잖아요. 우리가 그냥 판다에 대해서 판다가 좀 귀엽잖아요. 예. 개딸도 참 좋아하는 동물인데 일단 딱 봐도 눈이 참 귀엽잖아요. 그냥 귀여워서 하는 건 아니고 저 판다는 사연이 있는 판다입니다. 처음 알았는데 예. 판다 새끼 판다가 저렇게 작군요. 저렇게 작아요. 저렇게 저는 작군요. 어느 정도 커서 나올 줄 알았는데. 저도 사실 그렇게 알았는데 네. 저도 이번에 나오면서
봤습니다. 네. 알아봤는데 진짜 너무 핏덩이네. 작게 태어나고 예. 근데 저 판다는 4년 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한중 친선의 상징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래서 뭐 한중 외교의 예. 일단 하나의 결과물인데요. 앞서 저렇게 작은 판다가 100일이 돼서 저렇게 컸습니다. 근데 이제 다른 동물들이 제가 새끼들을 많이 봤는데 어느 정도 크기가 있는데 판다는 정말 작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예. 자, 그런데 저 친구가 하여튼 하루 왼종일 잔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뭐 판다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는데 작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 24시간 중 23시간을 예. 판다는 일단 잔다. 네. 일단 많이 잤기 때문에 저 정도 빠른 폭풍 성장이 좀 있었던 것으로 일단 추정합니다. 그렇죠. 예. 자, 저희가 이걸 왜 소개해드리냐면 이 친구의 이름을 지금 공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이름을 지어놓기도 하는데 예. 왜 판다는 지금 이름을 찾느냐? 생후 6개월인데. 앞서 이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음. 앞서 영상에서 봤지만 태어날 때 너무 작게 태어나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처럼 뭐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합니다. 야생에서는 사실. 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고. 초기 생존율이 예. 낮다. 그래서 동물원에서도 아. 사실 그렇게 쭉 판다가 오랫동안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예. 초기 생존율이 다른 동물에 비해서 좀 낮습니다. 아. 그래서 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음. 좀 이름을 늦게 100일 정도 지난 다음에 아. 물론 이름은 이제 사람이 지어주지만요. 예, 예. 사람도 그렇게 지어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 후보군이 있대요. 이름 후보군이 4개입니다. 차오바오, 싱바오, 싱싱, 푸바오. 자, 이 4개 이름 중에 우리 또 국문학도 박성태 부장 어떤 게 제일 일단 나중에 중문과 나온 친구가 있으면 제가 물어보도록 참 하겠습니다. 예. 상관이 없군요. 예, 아, 예. 그렇구나. 저는 성태 어떨까 싶습니다. 아유, 이 성태 이 녀석 똥 잘 싸네. 예, 알겠습니다. 기수가 야구뱅커가 제가 아닙니다. 예. 예. 얘기하시죠. 예, 아무튼 성태 어떨까요? 저는 좀 재밌었죠? 많이 괜찮습니다. 저도 뭐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방금 그 4개 후보군을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얘는 태어났는데 왜 다 이름이 중국 이름이냐? 또 이유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그게 좀 궁금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서 이제 중국 이름 예를 바오가 들어간 거 4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돌쇠 또는 웅돌이 이런 것도 성태. 괜찮지 않습니까? 예. 또 한자이긴 한데 예, 괜찮긴 하고요. 일단 저 판다가 선물로 왔지만 우리 게 아니고요. 부모 판다가 아, 그래요? 예, 우리 게 아니고 중국 소유라고 합니다. 부모 판다를 중국 정부가 지금 이제 엄마 아빠 판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중국 정부가 빌려주는 형태로 가 있기 때문에 저 아기 판다도 한국이 이제 50만 달러의 기금을 내고 다 클 때까지 예. 사육한 뒤 좀 그러니까 몇 년 지나면 중국으로 역시 다시 되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럼 줬다가 뺏는 거예요? 처음부터 준 게 아니죠. 빌려줬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저도 예전에 아마 뉴스가 났을 텐데 그땐 잘 모르다가 대여를 이제 보니까 빌려준 판다라고 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자, 아무튼 이 미국에서 태어난 판다도 화제라고 하는데요. 자, 보여주시죠. 자, 이 판다, 예, 최고령 대왕 판다라는 겁니다. 최고령 대왕 판다. 예, 미 최고령 대왕 판다가 예, 출산에 성공했다고 출산 합니다. 장면이군요. 예. 아, 지금 낳고 있구나. 판다 나이로는 그러니까 이제 365일로 따져서는 22살인데 예, 이걸 판다 나이로 치면 실제 판다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예. 90살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 진짜요? 완전 늦둥이를 봤다 이렇게 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기적 같은 일이네요. 예, 또. 판다를 돌보는 업계에서 볼 때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렇군요. 자, 일단 판다 얘기 여기까지 하고요. 짧게 중국발 영상 하나 더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복 운전 논란이 있는 중국 영상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저겁니다. 지금 차가 잘 가고 있는데, 자, 갑자기 오른쪽에서 팍 팍 이렇게 끼어들죠. 어이구. 지금 저 차가 딱 보니까 상하이 폭스바겐에서 예. 만든 폭스바겐 차로 보이는데요. 예. 탁 끼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급제동을 하면 뒷차가 놀라죠. 예. 끼어든 데다가. 그래서 이제 경적을 울리니까 자, 경적 이제 울렸어? 기분 뭔가가 나빠. 팍 나옵니다. 예. 창문이 지금 아, 어휴. 이게 지금 주행 중에
색깔 있는 저런 액체를 뿌리면 시야가 가려지지 않습니까? 색깔이 베지색이죠? 예. 밀크티로 판정이 됐습니다. 와이퍼로 간단히 처리했지만 몇 초간 상당히 위험한 순간입니다. 야. 그러니까 끼어든 다음에 뒤에서 경적을 울리니까 기분 나빠. 그리고 앞에서 위협 운전을 하다가 창문을 열고 운전자인지 보조석에 탄 사람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예. 저렇게 색깔 있는 음료를 주차 유리에 뿌려버린 겁니다. 아이고야. 위험한 운전이죠. 예. 아 진짜 그 운전자가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와이퍼를 돌렸으니 망정이지 계속 그냥 갔더라면 진짜 사고 날 뻔했습니다. 깜짝 놀랄 수 있죠. 네네. 예. 자 일단 세 번째 현장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자 지금 시각이 오후 3시 4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실시간 순위 중계석 돌려보죠. 자 오후 3시 10분 기준 10위까지 N포털 전체 기준 실검 순위 지금 좀 있으면 나올 별똥별. 네, 이제 지금 나왔습니다. 나왔군요. 미리 알고 있네요. 예, 오늘 새벽 1시쯤에 별똥별 목격담이 막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예. 별똥별이 이제 대단히 드문 현상은 아니지만 오늘 새벽에 떨어졌던 별똥별은 덩치도 좀 크고 꼬리가 커서 많이들 봤다고요. 예. 좀 별똥별 볼 때 떨어질 때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 예.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 저는 이제 별똥별을 중학교 때 보고 못 봤는데 그때 네. 빌었는데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근거가 없는 것 같고요. 예. 어쨌든 소셜미디어상에 여러 저런 모습들이 올랐는데요. TV로 보고 소원을 빌어도 이루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뭐 비실 거예요, 만약에 다시 하라면? 뭐 굳이 방송에서 얘기하기 힘든. 일단 사실 뭐 로또. 부복신앙이기 때문에. 로또? 예. 로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시청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일비에 너무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박성태 부장, 내일도 나오실 거죠? 지금 이번 주는 일단 오늘 내일 나가기로 약속이 돼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1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